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경영과 이비즈니스 두 번째 시간 강의를 맡은 최종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어, 사실 여러분들과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현재 학교 정책상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스마트 경영과 이비즈니스 수업은 또 다른 공지가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 비대면 수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들으시는 모든 학생분들은 꼭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제가 최신의 공지는 카톡방과 우리 도어 시스템의 공지사항에다가 두 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불이익이나 놓치시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이 비즈니스 전략들은 어떤 게 있는지 보시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할 것들 그리고 M 비즈니스까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은 이 비즈니스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전략이 도대체 뭐고 어떤 것들을 이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하고 그리고 얘는 이 비즈니스 전략들이 가지는 경쟁 환경 지금 가지는 환경들은 어떻고 그리고 세 번째로 경쟁 전략들 어떤 전략으로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네 번째가 드디어 우리가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까지 배워서 여러분들이 그런 전체 과정을 이해하시기 쉽고 결국에는 전략을 수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내가 이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과정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이 비즈니스 전략에서 가장 말씀드리기 전에 전략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를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이 비즈니스 전략 부분은 기업의 경쟁 전략이라고 하죠. 어떤 것들이 기업이 가지는 경쟁 전략인지 확인해보고 특히 많이 사용하는 오퍼스 분석 그리고 유용한 경영 분석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습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오퍼스 분석을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장시켜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가지는 의의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나누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나누는구나 그럼 비즈니스 모델을 나눌 때 우리가 이렇게 짜야 되겠구나 비즈니스 모델을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을 이렇게 보는구나 라는 시각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의나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이야기할 겁니다. 세 번째 절인 M 비즈니스는 말 그대로 모바일 이 약자인 M이 들어간 건데요. 이 비즈니스 발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해서 여러분들과 특성 그리고 M 비즈니스 가지는 개념 이런 것들 알아보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어떤 개념으로 들어오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장인 이 비즈니스 전략장입니다. 이 비즈니스 전략은 전략과 모델로 크게 나누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하시면 이게 전략이고 이런 걸 모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비즈니스 전략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보 기술이란 네트워크가 너무 빠르게 진전됐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기술들 모바일 네트워크들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거래 중심을 가지고 있던 전자상거래가 지금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서 생산성을 높이고 제고한다는 말이 높이고 가치를 새로 잡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거래 중심이었는데 이게 네트워크나 정보기술 발전하니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경제 활동의 기본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생산성이 또 제고되고 또 가치가 새롭게 창출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이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해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도입하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도입하면 활용도 효율적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시스템, 정보기술 발전, 네트워크화, 그리고 전자거래 중심, 이런 것들이 전자상거래가 기업의 시스템으로 도입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비즈니스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 도입이 사회 전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니까, 이런 시대니까 이제 이 비즈니스 전략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전 기업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다, 아니면 기업의 모든 부분을 다, 하다못해 국가에서도 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부분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전략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이 전략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책에 60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걸 전략이라고 의미하는데, 여기다가 이 비즈니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비즈니스 전략이구나 라고 이해하시기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건 경영 전략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우리가 경쟁 전략이죠. 경영 전략이 아니에요. 경쟁 전략이에요. 그래서 경쟁 전략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이런 것들이 주요 경영 분석 도구들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비즈니스 경쟁 전략을 수립하는지까지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이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나와 있죠. 이 비즈니스 전략은 기업들이 이제 수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요건 이해하시죠? 기업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익을 얻기 위해 사업을 하고, 맞죠? 그리고 사업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사업성, 다른 말로 말하면 회계상에서 이익이라고 측정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성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벌어지는지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우리가 경영활동이라고 말하는 게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가 뭐예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익을 얻으려면 회계상의 이런 이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자원들을 전략적으로, 자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용돈을 받는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는다, 아니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돈을 받는다고 하면 그 자원이라는, 돈이라는 자원은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번 연도에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 돈에서 전략적으로 배분해서 경영 활동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비용일 수도 있고 조금 차이 나는 비용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배분해 가지고 결국에는 경쟁 기업보다 경쟁 우위를 가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 기업보다 경쟁 우위를 가져서 경영 활동을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말하는 경쟁 전략이라는 게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경쟁 우위라는 걸 가장 가져가야 되는 거죠. 획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립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경쟁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자사에 가장 핏하게, 가장 맞게 경쟁 전략이 먼저 수립돼야 되는 거고, 뭐 좋은 경쟁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사에 맞아야 좋은 경쟁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우리 기업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 그걸 발견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우리 기업은 뭐가 다를까? 경쟁 우위를 가지려면 이 경쟁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 경쟁 전략을 짤 수 있는 것은 우리 기업이 가장 잘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시작하게 되는 거, 그 시작점을 발견하는 게 이걸 기업의 핵심 역량을 찾는다고 하는 거. 그게 핵심 역량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핵심 역량은 뭐 우리 기업이 소리가 제일 큽니다. 이런 게 비용적으로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핵심 역량이란 거는 뭐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핵심 역량을 가지고 수익 창출 능력과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핵심 역량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당 기업의 주변 환경도 확인하고 본질적으로도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의 연관된 주변 환경, 우리 주변 환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핵심 경쟁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주변 환경은 어떻는지, 주변 환경이란 거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제반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산업군 내에서 어떤 경쟁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어떤 경쟁자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분석이라든지 외부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쟁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떠한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핵심 역량부터 찾는데 우리 경쟁 전략을 수립해야 되면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핵심 역량부터 찾게 되고, 그 핵심 역량은 당연히 수익 창출 능력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 경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냐? 핵심 역량부터 찾아야 되고, 핵심 역량을 찾는 데는 우리가 주변 환경과 본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경제적으로 제반이나 우리가 사회적 제반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경제력은 얼마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산업군 내에서 얼마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첫 번째로 하는 게 경쟁 환경 분석인 겁니다. 그래서 경쟁 환경을 분석해서 우리가 산업 내에서 경쟁 환경을 먼저, 산업군 내, 여러분들이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산업군 내에서 먼저 경쟁 환경을 분석하게 되고, 그리고 외부 환경 분석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경쟁 환경 분석과 외부 환경 분석은 우리가 이 비즈니스 경쟁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본질을 잊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 새로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고,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새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비즈니스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업들은 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비즈니스 수행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기업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그리고 내부 핵심 역량, 이런 걸 가지고 철저히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우리에 맞는 뭘 세워야 돼요? 이 비즈니스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게 많이 하지만 경쟁 환경 분석, 그리고 외부 환경 분석인데, 여기서 말하는 외부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초래된 변화,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분석이 진짜 중요해요. 자, 우린 제조업이었어. 근데 인터넷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기업한테만 제조해서 팔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인터넷이 들어와서 기업 간의 거래도 있지만은 인터넷 거래라는 걸 우리가 하고 싶은 거야. B2B 거래, 온라인에서.
그러면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초래된 변화가 뭐가 있을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기업 내부에서. 이게 이해돼요?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도입하려고 하면은 이 비즈니스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 환경을 분석하는 거고, 그 여러 가지 환경 분석 중에 외부 환경 분석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환경 분석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초래된 변화된 비즈니스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회사가. 그래서 우리 자사의 핵심 역량이 우리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이 비즈니스 환경 내에서, 그리고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부분을 발견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전략을 짜기 전에 이만큼 그 전의 과정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환경 분석, 내부의 핵심 역량 분석에 따라 우리가 수립된 이 비즈니스 모델이 경쟁 전략의 수립의 기초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이 비즈니스 전략은, 그래서 이 비즈니스 전략을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의 기업이, 이 비즈니스 기업이 처한 환경, 우리가 우리 환경을 분석한다고 했죠. 우리 역량, 내부 환경을 분석한다고 했죠. 그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적절하게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해가지고 수행하기 위한 구체화된 실행 지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 분석을 하고, 내부일 수도 있고 외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적절한 모델을 설정하고 그걸 어떻게 실행해야 된다는 걸 까지 알려줘야 이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어떤 순서로 넣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넣으면 되는 게 아니야. 인터넷만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역량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 우리가 가진 역량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설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순서가 이렇다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경쟁 환경 분석으로 경쟁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게 경쟁 환경 분석이고, 경쟁 환경 분석에서 우리가 해당 기업, 우리 기업을 둘러싼 주변 경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서부터 첫 번째 출발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제안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아, 우리 기업을 둘러싼 주변 경쟁 환경은 이렇다. 정보는 이렇다. 분석해보니까 이렇다. 라고 이야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 경쟁 상황은 이 정도의 경쟁 상황이고, 고객들의 니즈는 어떻고요. 그리고 선호하는지 도고요. 변화나 추세는 어떻더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는 얼만큼 인식하고 있는지, 활성화는 얼만큼 되는지, 정부의 지원은 얼만큼 들어오는지, 비즈니스 관련 규제는 얼만큼 되는지, 법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다 분석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써가야 되는 제안서가 되는 거고,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쟁환경 분석에서 해야 될 일이 많죠, 생각보다. 그런데 경쟁환경 분석은 뭐 크게 어떻게 보냐면 해당 산업 내 경쟁 환경, 그리고 거시 환경, 크게 보는 환경 분석으로 많이 나누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산업 내 경쟁 환경, 외부 환경 분석을 나눈다. 어려운 말로 하면 거시로 한 거예요. 그냥 외부 환경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산업 내 경쟁 환경 분석을 위해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 산업 내 경쟁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짜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마이크로포터의 All Force 분석입니다. 요거에 따라서 찾아가면 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산업 내 경쟁 환경 분석 All Force,
마이클 포터 이론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포터가 제안한 5가지의 경쟁 요인이 있어요. 산업 내 경쟁 요인이라고 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가 신규 기업의 진입입니다. 신규 기업이 진입할 수 있다는 위협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 경쟁 환경으로 들어간다면 당연한 거잖아요. 두 번째가 대체제의 위협이라는 거예요. 대체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이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걸로 대체되지 않냐. 자, 쉽게 생각해보면 카카오톡 라인이 있어요. 대체제잖아요. 카카오톡을 안 쓰면 라인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대체제의 위협도 여러분들이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구매자의 교섭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매자들과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은 현존 기업 간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거 뒤에서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했죠. 네 번째까지 했죠. 마지막으로 현존 기업 간의 경쟁력은 얼만큼 되는지까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게 5가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먼저 경쟁 환경을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버로스 분석부터 하시면 돼요. 산업 내 경쟁 환경부터 분석부터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할 때나 어떨 때 다 좋습니다. 저는 산업 내 경쟁 환경 분석부터 적용하여 저희 경쟁 환경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포터의 오퍼스 분석으로 기준을 잡았고요. 그 기준에 따라 신규 진입자는 저희 제품은 이런 신규 진입자가 있어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 때부터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퍼스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전반적 경쟁 환경을 분석해 봤으면 한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래서 각각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 조금만 설명을 해볼까요? 됐네요. 첫 번째 신규 진입자의 위험입니다. 첫 번째 신규 진입자의 위험.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지금은 경쟁 강도가 낮고 이윤 잠재력이 높은 시장은 산업군 내에서 보면은 산업 내에서 어떤 지금 이윤 잠재력이 높고 이윤이 많이 날 것 같아. 근데 경쟁도 별로 없어. 그럼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사실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기업들이 능력만 있고 의지만 있다면 이 시장에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쟁이 촉진되게 되고 기업들은 이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격 경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광고나 홍보 비용을 늘리게 되는 거죠. 그럼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의 시장 환경으로도 맞지만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자,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 인터넷이 들어왔죠. 그리고 다양한 정보 기술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쉬워지는 거잖아. 예전에 여러분들이 판매하려면은 유통망이 있어야 됐어요. 슈퍼마켓 껌을 팔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팔 수 있었어요. 우리가 껌 제작자는 아니지만 예시를 들어서 껌을 팔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껌을 바로 팔 수 있나요? 아니, 슈퍼마켓에다가 납품을 해야 되잖아. 그럼 그 납품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유통망을 뜯어야 돼요. 슈퍼마켓에 이렇게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그럼 어때요? 진입장벽이 엄청 높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계속 그런 것들이 더 연속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껌을 판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넣어서 할 수 있잖아요. 못 파는 거 아니잖아요. 어때요? 진입장벽이 예전보다 엄청나게 낮아졌죠. 이 비즈니스 환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손쉬운 기술이 확보되고 보편성도 강해졌고 정보기술 확산도 쉽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보에 획득하거나 사용이 용이해지고 그리고 신규 들어오는 진입자들이 투자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가 많이 돼야 돼요? 적게 돼야 돼요? 이 비즈니스 환경 내에서는 작게 돼야 되잖아요. 작게 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진입자 위협이 높은 거죠. 근데 뭐 다른 뭐 신규 진입자의 위협을 낮추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때 진입장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장점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은 거고, 대부분 상황은 이렇다는 거죠. 신규 진입자의 위협. 두 번째가 대체제의 위협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 경쟁하게 돼서 대체제들은 새로 들어가는 신규 진입자와 다르게 저희 걸 안 해도 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특히 인터넷 이비즈니스 환경 내에 들어오면서 대체제들이 더 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 구매자 교섭력은 여러분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자들 집단이잖아요. 구매자들이 집단이 가지는 협상력이 높아질까요? 이비즈니스 환경에서 낮아질까요? 여러분들 구매자예요. 여러분들이 제품 살 때 구매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이비즈니스 환경 내에서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반대로 공급자의 교섭력은 여러분들이 제품을 파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품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이 협상력, 기존 산업 내 기존하는 기업에 대해서 갖는 협상력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어요. 인터넷 환경 내에서 구매자와 교섭력과 공급자의 교섭력은 어떻게 변할까? 자, 한번 이거는 제가 과제로 낼 만큼 재밌는 문제니까 이해를 하시면 매우 좋아요. 다섯 번째가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산업 내 기업 간의 경쟁 강도입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이 기업들이 경쟁하는지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경쟁 양상에 따라 금액을 좌우할 수도 있고 서비스 경쟁, 신제품 경쟁 이런 것도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확대됨으로써 이런 경쟁 강도는 낮아졌을까요? 높아졌을까요? 대부분 높아졌지만 산업군마다 다르긴 해요. 그래서 자기 산업군에 맞춰서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는 거죠. 이것까지 해서 우리가 산업 내 경쟁 환경 분석, 마이크 포터의 오포스 이론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많이 진행하고요. 두 번째가 외부 환경 분석이에요. 외부 환경 분석. 어떤 우리가 산업이 있고 구조가 있고 이 기능들이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특히 뭐 인구가 이만큼 높을 때랑 낮을 때랑 또 산업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수요나 공급에 따라 정부의 규제에 따라 지금 같은 경우에 코비드 규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영업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외부 환경이 얼만큼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우리 책에 보면 좋은 예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카카오톡 같은 무료 메시지 전송 서비스가 등장했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우리가 문자는 다 유료였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 유료였잖아요. 그래서 문자 전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어요. 대신에 데이터 사용량 중심을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인지 못할 수 있어요. 자, 기존의 통신기업들은 문자 전송 서비스가 돈을 내고 썼단 말이에요. 한 건당 뭐 20원, 30원, 50원 이렇게 내고 썼어요. 그런데 이 카카오톡이 더 등장해버리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했냐? 알겠다, 그럼 우리 문자도 무료로 해주겠다. 뭐 요금제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문자 무료로 해주는 대신 데이터 사용량을 더 받겠다. 비용을 받은 거죠. 비즈니스 모델이 극적으로 전환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용하시기에는 그냥 요금제로 단위로 보시겠지만 기존엔 데이터 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뭐 정확하게 구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정확하게 구성이 됐죠. 무섭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략, 그리고 경쟁환경 분석 전략 여러분들과 강의를 해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봅시다.